있는데요.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오더라도 두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이 한 80% 이상이 되는 부분이고, 무권대리도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 틀이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강조했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을이 어떻게 팔아먹느냐. 만약에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건 그냥 뭐가 되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돼요. 요거는 무권대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요거는 만약에 동산이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고요. 부동산이면 담보책임. 담보책임에서는 뭐가 돼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어요.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었는데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요건 뭐가 돼요? 유권 대리가 되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 개념이 나오는데,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죠? 무권 대리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누죠. 좁은 의미에서 협의, 이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네. 좀 기형적이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네.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 기준은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문제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본인이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외적으로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죠.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 일종이지 뭐가 아니죠? 유권 대리가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내용은 두 가지 무권 대리의 뭐예요? 공통된 내용인 거죠. 따라서 둘 다 첫째,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추인에 뭐가 있는 거죠?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추인으로서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이죠.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한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지만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채고할 수가 있는데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고요.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미 뭐 했어요? 추인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는데 만약 본인이 이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여전히 상대방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뭐 하는 것이요?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거의 끝났죠. 그죠? 근데 이제 일로 오는 거죠. 자, 협의 무권 대리입니다. 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게 돼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무권 대리인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어요.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인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죠. 자,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상계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더라도요.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책임지려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특별히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표시 방법입니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건이죠.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선의이고 뭐여야 됩니까?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한을 넘은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기본 대리권은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상 가사 대리권이든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 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뭐냐?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권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이건 뭐 간단합니다.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점에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됩니다. 다 이쪽이죠. 여기서 좀 추가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복대리인이나 사자의 행위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묵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대리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바뀝니다. 소멸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전부죠. 이게 넓게 쓰는 바람에 좀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14번입니다. 66페이지 14번이죠. 대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판례에 의하면 임의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를 선임하여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인이란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됩니다. 2번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 표현 대리도 뭐의 일종입니까? 묵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죠. 요 세 가지는 뭐죠? 두 가지의 뭐죠? 공통된 내용입니다. 3번 대리인이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악이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대리인이 사기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판례에 의하면 타인이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입니다.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X입니다. 자, 이게 왜 X냐면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예요. 그럼 나열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다 뭐예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판례에 의하면 묵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 X냐면 선의취득이 되려면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뭐가 되면요? 무권대리가 되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선의취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적을까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데 을이 팔아먹은 것이 부동산이면 무슨 문제로 간다고요? 담보 책임 문제로 가고, 을이 팔아먹은 물건이 뭐면요? 동산이면 뭐로 간다고요? 선의취득 문제로 가거든요. 따라서 선의취득이 되려면 어떻게 팔아먹어야 돼요?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라 현명을 해가지고 무권대리가 되려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선의취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러면 무권대리이지 이건 뭐는 아니에요? 선의취득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단독행위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뭐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번 무권대리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단독행위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뭐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따라서 추인권은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고 형성권인 거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죠. 3번 추인에 조건을 붙여도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X죠.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붙였다는 말은 뭐죠?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할 추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동의가 없는 한 뭐죠? 무효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는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나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맞나요?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16번이죠.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죠? 협의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권대리인이. 누가 선택하죠? 상대방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을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맞는 질문이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뭐죠? 무제한이죠.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무권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은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X입니다. 상대방이 선이라면 무엇도 할 수 있죠? 철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의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뭐가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추인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추인과 상관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고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정확히 맞죠?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할 추인은 동의가 없는 한 뭐죠? 무효입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죠. 1번이 답이고 2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X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소급효가 있으므로 X가 되는 거죠. 3번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무권 대리에게 추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누구죠? 모르는 상대방, 선의 상대방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4번 무권 대리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죠.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 아무리 선의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게 26회 문제잖아요. 그죠? 느끼시는 거 있나요? 이게 만약에 그냥 개별적으로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그죠? 그래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뭐죠?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야 이게 뭐죠? 복잡하지 않고 이거를 머릿속에 없는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뭐죠?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어차피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곳에서 다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어차피. 18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맞죠? 2번은 당연한 겁니다. 설명 안 드려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3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 또는 그 상대방의 어느 폰이라도 좋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추인은 뭐죠?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이니까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 대해서 소급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것이죠. 효과가. 얘가 무권 대리인이었다가 유권 대리인으로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이 된다. X.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이지 의뢰 신분이 무권 대리인에서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1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일단 1번은 반복적이고 2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3번부터 보시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고 4번 소집 절체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청의 교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청의 세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5번이 답이죠.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 대리 행위의 그 일부는 유효하게 된다. X.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죠? 무효입니다. 넘겨보시면 20번이죠.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없다. 오. 왜요?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죠. 니은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인은 처음부터 유권대리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지지만, 다시 말하면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죠? 유효가 되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의 효력 발생 시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게 된다. 맞습니다. 물론 소급한다는 요 규정이 뭐는 아니겠어요? 강행 규정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죠. 요건 뭐죠? 금방의 원칙이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상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한 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디귿법 판례에 의하면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리얼법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추인료 확답을 채고할 수 없다. X죠. 채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죠.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으므로 리얼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게임 끝이죠. 다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비읍번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인이 된다고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에서 2번이 답이네요. 21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죠. 왜 X죠?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죠. 상대방이 뭐임을 주장합니까?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죠. 넘은 행위는 뭐죠? 어디 나요? 종류 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옵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세 가지 종류의 모든 표현대리가 뭐죠? 성립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고 3번이 답이죠. 4번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대리인은 대리권 수여 표시에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죠.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5번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죠.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22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5.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성립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번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X. 어디 있죠?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시를 말하는데 언제 기준합니까? 대리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기본 대리권은 표현 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도 적용되고요. 5번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은 요 매매가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만약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뭐인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든 것은 매매 자체가 뭐임을 전제로 해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뭐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다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전제는 이 매매가 뭐하다는 것을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5번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5예요. 왜냐하면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면 뭐예요? 무효고 무효면 표현 대리인지 아닌지 여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게 2016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최근에 냈어요. 그래서 뭐를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면 뭐 표현들이 뭐니 나와라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심화 사례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면 끝납니다. 자, 교재 76페이지 6번입니다.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의 임의 대리인을 행사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요?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니까 병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라는 말은 무권 대리는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지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자,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뭐라면요? 제한 능력자라면 손해배상이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대금의 전부를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추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뭐죠? 추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갑이 의뢰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몰랐다면 여전히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에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죠? 왜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요.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가실 없이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개념입니다.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고 상대방이 뭐죠? 선의이고 무가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변들이죠. 이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담보 설정의 권한이 있죠. 근데 뭐 했습니까? 팔아먹었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잖아요. 그죠? 권한을 넘었고요. 계속 보시면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지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인 거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왜요? 기본 대리권은 뭐라고요? 종류불문. 뭐라도 있으면 되고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가실 없이 병과 계약을 했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맞나요?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가실이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맞죠?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은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과실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추인한 거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죠?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의 철을 통보했어요. 그러면 철이 된 겁니다. 처리가 된 거니까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뭐죠? X입니다. 왜요? 이미 철회가 됐으니까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죠. 3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거했는데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의 통보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확답 안 한 거죠. 그죠? 확답을 바라지 않았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뭐가 돼요?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5죠. 다시 말하면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에 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말은 동의가 있으면 뭐죠? 유효라는 얘기니까 4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들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입니다. 무권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은 필요합니다. 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갑의 을은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에게 갑소의 부동산 A에 대하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추인을 거절하였다가 거절된 겁니다. 다시 추인하였을 경우 거절된 거니까 위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X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누구한테 추인한 거죠? 무권대리인에게. 이를 모르는 병이 철회하여도 그 철회는 무효이다. X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뭐하는 것이요?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경우 그럼 이게 뭐예요?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추인 안 한 겁니다. 그죠? 추인 안 한 거니까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4번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은 그 추인을 잠깐만요.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경우에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데. 4번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는 을은 그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제가 3번 틀렸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3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3번. 답은 4번이 맞네. 그죠? 3번 제가 틀렸어요. 자, 왜냐하면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 없으면 무효죠. 그러면 추인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 거죠? 추인을 거절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추인을 거절했으니까 이미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말은 추인으로서는 무효고 결과적으로 뭐한 뜻이에요? 거절했다는 뜻이고요. 거절하는 순간 이미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굳이 상대방이 뭐 할 이유는 없어요? 처리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 가액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경우는 추인으로서는 무효고요. 뭐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죠? 따라서 이미 확정적으로 뭐예요?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은 굳이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벽이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X죠.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효 취소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법률행위 부과도 할 거고요. 가능하면 물권법을 조금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이거 또 연결돼 있구나. 아닙니다. 그냥 민법 총칙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무효 취소와 부과까지 할 거니까요. 민법 총칙, 물권법 전까지 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106페이지죠. 그죠? 106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